오늘도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처방전입니다. 이 채널은 막연한 위로나 좋은 말이 아니라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준만을 전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기준 때문에 인생이 흔들립니다. 이 채널은 그 기준을 바로잡는 곳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몇 년 뒤 분명히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준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산이 어느 정도 쌓였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돈은 있는데 계속 불안하다. 앞으로 이 돈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가져가셔야 할 핵심 결론은 이것입니다. 노후의 안정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에서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안정된다. 자산이 크면 불안하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흐름이 없으면 결국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산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모으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가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이후에는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꺼내 쓰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산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은 줄어드는 것에 극도로 불안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통장 잔고가 매달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낮추게 됩니다. 결국 돈은 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가장 흔한 노후 실패입니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에 집착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이후에는 수익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실입니다. 특히 초기에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은퇴 직후 시장이 하락하면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를 순서 위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 반드시 본인 상황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은퇴 직후 자산이 떨어지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10년 뒤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완전한 중단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활동이 끊기는 순간 수입뿐만 아니라 삶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삶의 만족도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김 씨는 은퇴 당시 약 1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는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포기하고 식사를 줄이고 사람을 만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산은 있었지만 삶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62세 박 씨는 자산이 김 씨보다 적었습니다. 약 5억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구조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 이틀의 소득 활동이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자산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년 뒤 김 씨는 자산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박 씨는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생활비의 최소 3년치를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하십시오. 예금, 단기 채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자산을 팔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준 하나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전체 자산 중 최소 50% 이상은 현금 흐름 자산으로 전환하십시오. 연금, 배당, 이자, 임대 등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 활동을 유지하십시오. 금액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만 있어도 자산 인출 속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차이는 10년 뒤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자산 인출 기준을 정하십시오. 아무 계획 없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연간 자산의 3%에서 4%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이 기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산의 지속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노후는 준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흐름을 만들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도 바꾸지 못해서 결국 후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미 중요한 기준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이 기준을 하나씩 쌓아가면 10년 뒤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